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그 위험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원전 오염수 어떤 걸 좀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그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대지진과 함께 큰 피해를 준 것이 그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쓰나미가 발생해서 후쿠시마 지역에 제1원전과 제2원전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다행히 제2원전에서는 침수 사고를 이제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돼서 그 복구를 했지만 제1원전에서는 그 비상 발전기도 침수되는 바람에 그 원전에 있는 그 원전을 냉각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원전이 이제 폭발하고 그 연료가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전이라는 것이 한번 가동을 시작해서 이제 연료가 이제 연소되기 시작을 하면은 탈 때까지 그것을 계속 식혀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그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부어서 식히는 그런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연료와 닿은 물들이 그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는 오염수가 돼서 지금 계속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물로 이제 냉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오염수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방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도 계속 그 후쿠시마 지역의 그 지하수와 함께 그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또 투입되는 물이 있어서 하루에 뭐 170여 톤 가량의 계속 오염수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오염수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뭐 원전 피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 피해가 지금도 좀 그 후유증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 실태는 좀 어떤가요? 예,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은 쓰나미로 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때문에 그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됐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다시 이제 뭐 대피한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금을 끊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가보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검출이 되고 있고 특히 뭐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주민들한테 갑상샘암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 지역의 그 방사능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재배된 농산물 그리고 인근 바다에서 이제 잡은 수산물들이 역시 그 세슘이나 그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주변이 이미 방사능 오염이 심해져서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원전 그 피해 발생 지역 주변 뭐 반경 30km인가요? 뭐 이렇게 출입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출입 금지는 풀린 상황인 건가요? 예, 지금 뭐 출입 금지는 다 풀렸고요. 특히나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더 많이 그쪽으로 돌아오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일본 정부가 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게 바다로 방출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염수를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사실은 지금도 그 오염수의 일부는 계속 바다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지하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그 일본 정부가 완전히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가 방출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모아둔 방사성이 오염수가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바람에 일본이 사실은 이것을 그냥 바다로 방출하겠다라는 내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이번에 좀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 주변은 이미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출입 금지가 풀렸다는 얘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게 이제 바다로 방출한다는 것도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네.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게 국제해양법이라든지 뭐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건가요? 이 원자력 문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여러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바다에 이런 폐기물을 방출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상에서 그것을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육지에서 그걸 바다로 흘려 버리겠다라는 그런 꼼수를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 국제법 규제를 피해 나가는 그런 또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오염수를 저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염수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본의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원전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수 처리를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방사성 폐기물은 사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안반을 깊게 뚫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이 오염수를 매립을 저장하겠다는 안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오염수니까 증발을 시켜서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해도 오염수에 섞여 있던 방사성 물질이 그렇죠. 함께 또 대기로 배출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가장 뭐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안전한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해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이제 재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예. 그 사실 일본이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안반에 그 매설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이고, 또 이것을 그렇죠. 재처리하고 계속 보관하는 데는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해양으로 투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방출을 하게 되면 이게 분명 생태계에도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후쿠시마산 그 농수산물을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고, 예. 또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사실 이 위험한 이유가 모든 체세포, 살아있는 생명의 세포에 작용을 해서 핵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그 DNA에 이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는 거는 이런 방사성 물질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리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또 사실 한일 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지금 한일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과거사의 문제를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예.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특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과거사 문제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이것이 드러나서 저희들의 또 국민 감정이 또 나빠진 것은 있지만, 네.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저희들이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차원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일 관계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기구와 연대해서 이제 풀겠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요, 뭐 좀 문제 해결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도 뭐 올림픽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세계 각국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가 이제 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일본이 이런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또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를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안전하도록 이 후쿠시마 원전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위치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 나라가 있고 또 그 방사능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이런 것을 세계에 더 여론화시키고 그리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지난번에 요청한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후쿠시마에서 지금 어떤 방사능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었고 앞으로 예. 일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좀 취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또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역할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이 후쿠시마 핵사고의 문제 본질은 사실 과학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고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예. 그것을 사회나 어떤 뭐 정부가 이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의 문제 역시 그렇고 뭐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듯이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과연 인류의 생존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는 후쿠시마 그 핵사고가 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장 직접적인 그 방사능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은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감추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안전하지 않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후쿠시마의 주민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정책들과 또 이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교회가 먼저 보듬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또 기도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